안녕하세요, 노을사운입니다. 오늘은 매매 노하우 중에 이제 추세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추세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추세에 따라서 캔들 형성의 모양이 달라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가속도. 가속도. 자, 우리 캔들이 형성될 때 보면 이제 무조건 캔들이 막 빵 터지고 빵 터지고 이런 일은 흔치 않다. 흔치 않고 보통은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형성하면서 캔들 모양이 나오는데 여길 봐도 그렇죠. 캔들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런 캔들을 봤을 때 만약에 어떠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방을 그린다 그러면 캔들이 올라가고 조정은 짧고 길게 올라가고 조정은 짧고 길게 올라가고 조정이 여기는 짧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녀석보다는 길잖아요. 이 올라간 녀석보다는 짧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상방이다 그러면 이 상승하는 캔들의 모양은 가속도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쭉 짧고 쭉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얘도 쭉 이런 식의 이제 가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치든 스윙을 치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요런 이제 추세를 보는 이유 중에는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추세를 알아야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시간 봉인데 뭐 5분 봉 매매를 한다 치면 5분 봉 매매를 한다 치면 내가 어떠한 추세 매매를 했을 때 단타로 요런 조정보다 이렇게 큰 추세 방향으로 상승하는 캔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조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캔들을 보면서 추세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평선들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추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쉬운 요런 이제 채널 같은 걸로 좀 가시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한다. 요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캔들의 추세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 이 세 가지 파악이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큰 봉에서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크게는 이제 주봉부터 판단을 하는데 자, 캔들의 모양을 보면 지금 하락 자, 하락하고 반등이 짧죠. 또 크게 하락하고. 이거는 뭐냐면 추세가 하락이니까 반등이 굉장히 짧죠. 그죠? 반대로 봅시다. 자, 추세가 상방이니까 반등이 짧고 상승은 길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이 걸려요. 상승이 한 달은 넘게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는 뭐 차트 분석하는 것과 똑같이 큰봉에서부터 확인을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캔들로 본다면 지금 주봉의 추세는 뭐다? 여전히 하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롱을 잡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숏을 잡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이라면 자, 생각을 해보자. 요 캔들 하나당 한 주예요. 그러면은 날봉 7개가 모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시간봉 240개가 모여야 돼. 맞나? 맞죠? 24시간이니까. 시간봉 24개가 모여야, 24개가 7개가 모여야 되니까, 7, 14, 74, 28, 14, 28, 1680개, 맞나? 1680개가 모여야 이거 주봉 하나가 된다. 자, 그러기 때문에, 큰 추세는 일단은 하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봉을
1600개까지를 어떻게 기다리지 않죠? 1680개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만 좀 크게 판단을 하고 실질적인 매매는 뭐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사이에서 주로 하죠. 자, 그러면 주봉, 월봉 같은 경우에가 이제 장기 추세라면 이제 뭐 날봉까지도 장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주식보다는 지수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날봉까지도 장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날봉도 마찬가지. 장기 추세는 여전히 하방이죠. 캔들 자체가 진행 방향은 길고 반등은 짧고, 진행 방향은 길고 얘 또한 반등이 짧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장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작은 봉으로 가봅시다. 자, 4시간 봉, 4시간 봉 같은 경우. 물론 이 추세를 판단할 때도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파동 카운팅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그거는 이제 내가 또 나중에 공부하는 섹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지금 이제 추세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 보시면 중간 추세, 중추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은 하방이죠. 하방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이만큼 떨어지는데 떨어진 모양이 아직 1대1은 정확히 찍지 않은 것 같지만 얼추 1대1이 찍어 보인다. 1대1 찍었나? 찍어 보이는데 아직 안 된다. 1대1이 조금 모질라죠. 조금 모질라죠. 자, 요런 카운팅을 하면서 플러스로 추세를 보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모습이죠. 요 하단에서. 그러면은 얘가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있다. 요 부분이나 요 부분처럼. 그래서 중추세는 이제 조금 이제 상방을 트라이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봉으로 넘어간다면 캔들상 보면 요 1시간 봉의 세개는 딱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그래서 내려오던 하락세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한번 트라이 할라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1시간 매매에서는 계속 상방 트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숏보다는 상승에 조금 무게를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거래량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는 지금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파악을 한다.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캔들로 보는 상승 하락이 그 정도만일까? 아니죠. 자, 우리는 캔들 형성을 보면서 바닥이라는 걸 항상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닥이라 하면 어떤 추세가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얘가 떨어지고 또 한번 반등을 하고 떨어지고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헤드앤 숄더죠. 역헤드앤 숄더를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동하고 연결된 파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ABC가 나왔어.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승이 뭔가 1, 2, 3, 4, 5가 나왔어. 요게 이제 나오려는 시점에서 확실한 변곡은 이거다. 우리 그 시골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름을 거론할 수 없죠. 얼마 전에 누구 방송 보니까 또 저작권 걸려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의사 선생님 말씀은 요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반은 엘리어트 파동 기준 플러스 주식이든 모든 차트가 있는 곳의 변곡의 최고의 변곡 모양은 이 쓰리바닥밖에 없다. 이 역헤드 앤 숄더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런 쌍바닥은 바닥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변곡이라고 판단을 하는 어널리스트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쓰리바닥만큼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눈으로 봐도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보다는 이 세 개의 바닥이 더 좋은데,
자, 어쨌든 캔들로 보는 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모양이 아닌 저런 이제 바닥의 형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캔들 같은 경우는 봅시다. 자, 바닥 하나, 바닥 둘, 그죠? 바닥 셋. 근데 고점도 올리고 저점도 올리고 있어. 이러면 굉장히 훌륭한 바닥이다. 이런 바닥은 꽤나 큰 힘으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로 추세를 보는 게 저점 고점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닥 형성을 보면서 이런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또 캔들을 보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추세를 보는데 이제 이평도 본다고 했었죠. 이동평균선. 저는 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이동평균선을 쓰는데, 보통은 이제 뭐 21선, 61선, 121선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식에서도 그렇고 61선, 121선, 뭐 또 다른 뭐 유명하신 분들 보니까 뭐 224일선도 쓰고 뭐 161선도 쓰고 뭐 100일선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참고 사항이 있으면 내가 그거 하나를 통합해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런 상황이 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압축해서 추리는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쓰는 게 이제 5일, 10일, 20일, 60, 120, 224일까지만 써요. 이 뒤에 건 쓰지 않아요. 저거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냥 저 정도면 되는 것 같아서. 이 이동평균선도 어떤 날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바닥이나 이런 추세를 보는 방법이 좀 바뀌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스탠다드인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통 캔들의 바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세 판단을 할 때.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에도 바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요 60일선이 녹색이고 20일선이 주황색인데 요거를 조금 굵게 바꿔서 보시기 좀 편하게 해볼게요. 자, 보면 이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캔들이 안 보여서. 자, 그럼 캔들을 꺼봅시다. 캔들을 끄고 본다고 합시다. 캔들, 어? 어? 이 캔들 끄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할까? 아닌데. 캔들 어떻게 끄지? 여기, 이건가? 여기 어디 캔들 끄는 게 있었는데, 전에? 이거는 거래량 끄는 거라서 의미가 없고. 캔들을 좀 끄고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나타나네. 왜 안 나타나지? 내가 어디 뺐나? 음,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자, 불편해도 그냥 일단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보면,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 캔들 모양을 따라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21선은, 나 지금 몇 일선, 몇 일선 체크한 거지? 얘는, 얘가 지금 5일선인데 얘가 두꺼울 필요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얘 말고 61선이 두꺼워야죠. 61선.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주식에서도 요 21선을 기본적인 61선, 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봐요. 21선 기준으로. 그리고 거기 플러스 61선을 계속 타고 있으면 상승이 유지가 되고 61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하락 추세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1선하고 61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담증이의 확률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61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캔들이 21선이 지금 이렇게 크게 본다면 이렇게 쌍바닥을 그렸죠. 그리고 세바닥을 그렸죠.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여력이.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플러스 추가로 61선까지 세 바닥을 그렸다? 이거는 21선이 만약에 쌍바닥이나 이런 세 바닥을 그리면 이 21선의 힘은 61선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61선까지 이렇게 세 바닥이 뚫는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121선 이상을 뚫을 수 있어. 그 정도 이제 힘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식 한정돼서 관련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요 비트코인에서도 잘 먹히는 편이다.
지금 이게 지금 봉이 작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봉에서 이렇게 바닥에 다져 보이는데 요거 이제 날봉으로 보면 사실 아직 외봉이거든요. 이제 21선 외봉이에요. 그쵸? 뭐 요런 작은 여울로 이제 뭐 상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기 때문에 아직 외바닥 상승이기 때문에 날봉상이나 이제 장기 추세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직 쌍바닥이나 세바닥을 그리지 않았잖아요. 명확하게. 60일선도 내려와서 꺾인다 해도 이제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날봉상으로는 크게 뭐 힘이 좋고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4시간 봉 기준으로 봅시다. 자,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60일선이 아까보다는 조금 뭉퉁그려져 있죠. 약간 날봉에서 21선을 보는 느낌으로. 하지만 일단은 21선은 제대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바닥이 괜찮아요. 이쁜 바닥이에요. 튼튼하게. 자, 그리고 이평선상으로 21선은 그렇고 이제 6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쌍봉의 느낌이죠. 얘가 이렇게 쌍봉의 느낌이다. 얘가 사실 이런 쓰리바닥의 느낌은 아니고 쌍봉의 느낌이다. 그래서 바닥이 나쁜 건 아니에요. 61선도 이렇게 쌍봉을 그렸다는 건 좋은 신호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추세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상승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캔들 분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평이나 캔들이나 보여주는 바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추세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여기다가 채널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자, 채널까지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예를 들어 대충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 캔들도 상승, 이평도 상승, 그 다음에 채널도 상승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젠가 한번 이렇게 피날레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전고를 트라이 할 수 있다. 분석적으로 봐도 매물대가 비어 있다. 파동 관점으로 봐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리딩이 나오든 뭐 임펄스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ABC에 C파가 뭐 임펄스가 나오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중추세도 굉장히 힘이 좋다. 근데 지표가 다 어디 갔냐?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방법은 한 요 정도로 좀 압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시간에서 추세를 봤으니까 추세도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평도 마찬가지고 캔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추세랑 이평, 캔들, 채널. 자,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뭐 MACD라는 지표를 사용해. 나는 뭐 RSI를 사용해. 뭐 나는 뭐 스토캐스틱을 사용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스토캐스틱을 사용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지표를 찾아서 추세를 보면 되는데 솔직히 나는 이제 물론 이제 공부의 정도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뭔가 좀 오리지널로 분석을 하는 게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아니면 나중에 어떤 추세나 정세를 만나더라도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뭐 MACD나 볼린저 밴드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캔들, 이평, 채널, 거래량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좀 오리지널로 베이스를 좀 오리지널로 깔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직업병이죠. 좀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법을 좀 안 쓰게 하는 법. 이게 요령과 편법은 다르거든요. 뭐냐면 요령은 어떠한 내가 이제 이 오리지널 베이스를 완벽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요령이 생기는 건데 편법은 이 오리지널 베이스는 신경 쓰지 않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편법이기 때문에 그런 편법은 오래 가지 않는다. 언젠가 한번 꼭 꺾이고 언젠가 한번 큰 시련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또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2평 캔들 채널 순서로 보면은 2평이 캔들 1번이겠죠. 그 다음에 2평 채널. 자, 이게 추세 순서는 캔들 2평 채널. 자, 그 다음에 추세 신뢰는 무조건 2평입니다. 2평 캔들 채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저점과 고점의 갱신 여부. 저점과 고점을 얼마나 자주 올리고 했나. 이런 여부. 고점과 저점의 갱신 여부? 진행 여부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나? 진행 여부. 그래, 진행 여부 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을 하지 말고 저점이나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 이걸 봐야죠.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빌드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뭔가 이렇게 좀 빌드업이 돼야 기초공사가 돼야 거기서부터 뭐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한다는 취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외바닥의 신뢰. 자, 외바닥보다는 이 외가 맞나? 미안해요. 근데 한글을 잘 몰라서 신극바다보다는 이것도 잠깐만 외바닥 왜 싱글바닥 외바닥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유튜브는 박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잘못 쓰면 완전 무식한 새끼 되는데 어쨌든 외바닥보다는 당연히 쌍바닥의 신뢰가 높고 그 다음에 쓰리바닥 이 녀석을 별표를 3개 5개 줘도 돼. 자, 그래서 추세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는 첫 순서는 어느 정도 캔들의 안정화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평이 형성되는, 왜냐면 캔들이 안정화가 되면 2평 자체가 바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캔들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2평 채널이고 채널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파동의 등락이 좀 보여야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뭐 3개 이상의 캔들이 나와야 채널을 뭐 상단 2개를 긋던 하단 2개를 긋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채널이 이제 마지막 순서고 그다음에 뭐 신뢰도로 따지면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신뢰도로 따지면 2평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편. 2평의 신뢰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캔들 그다음에 채널. 자, 2평을 안 보는 분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원유띠처럼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뭐 분명히 재능의 영역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가 이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진행 여부를 보면서 캔들의 추세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저점이나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 여기는 나는 이제 빌드업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바닥인지 얘가 쌍바닥인지 쓰리바닥인지를 보고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면 더 좋다. 외바닥의 상승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쌍바닥의 상승은 외바닥의 상승보다 크지만 쓰리바닥보다 크지 않고 쓰리바닥의 상승은 최고의 바닥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내가 알고 있는 추세. 요거를 또 누구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무슨 뭐 소파동이 5일선이 쌍바닥이면 뭐 22평의 하락을 돌린다. 22평이 쌍바닥이 되면 뭐 62평의 하락을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도 그냥 이런 거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내용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거 말고 뭐 크게 뭐 더 스페셜한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딱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추세는. 그러면 이 추세 영상도 여기까지.